자, 이제 4번부터 9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자, 법 해석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네. 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건 뭐예요? 단어나 문장이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럼 법 해석. 자, 법 해석의 출발점은 뭐다? 물리 해석이다. 그건 뭔데요? 그냥 일상적 의미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자, 물리 해석으로 바로 여기서 봤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자,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런 문제가 나면 체크 좀 하세요. 물리 해석 같다 안 된대.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자,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물리 해석 같다 안 될 경우에는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해결 쪽이겠죠.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그 예로서 예시 나옵니다. 그냥 이걸로 이해하면 끝나요, 여러분.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 뭔데? 물리 해석이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한다. 맡아서 보증하기 위한 검사. 이건 뭐다? 물리 해석이다. 하지만 자,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물리 해석은 이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담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래요. 자, 담보는 계속 예시로 나오네.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대. 이런 의미래요. 유상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대. 유상계약은 그렇대. 자,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이에요. 목적물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또 나와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매도인이 뭔가요? 파는 사람인가요? 사는 사람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냅둬도 돼. 상관없어. 파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뭐예요, 지금? 자, 목적물이 하자 때문에 값어치를 못해. 그럼 매도인이 뭘 줘야 된다?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파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겠다, 그지?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그냥 계약 파기하고 대금 환불 받을 수도 있대요. 다만 요거 잘 봐야 돼.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문단체의 마지막을 잘 체크하세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 그러면 다만 이러면서 예외적인 부분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문단에서. 이건 기억나네.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담보 책임 안 진대요. 자, 한편 또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고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 담보 물건이 그 예의다. 이게 예인데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돈 받는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금전 채권, 채권자, 채무자, 담보물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 받아야 되는 거구나, 됐지? 자,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경매 대금 받아가지고 채권이 실현된대요. 돈 받는 건가 보다. 이때 항상 체크하세요. 부연 설명이에요.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자, 여러 명이면 자,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는데 배당을. 자,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자, 여기는 담보 물건, 여기,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네. 담보 물건 있으면 먼저 배당받게 되는구나. 이거 없으면 그냥 비례해서 받는데,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 나온 담보는 경매해가지고 돈 받는 건데, 담보 물건이 있으면은, 자, 어떻게?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하네요. 됐죠? 납니다. 보증이란,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자, 정의예준의 보증 중요한가 봐요. 이때 부연 설명 나옵니다.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그럼 주채무자고요. 보증인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는 거니까. 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자,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자,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자,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그렇대요. 보증계약은 자,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유상계약 아니래요. 유상계약 뭔데? 아까 뭐 물건 값어치 주고받는 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자,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뭐는 아니야?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하네. 예? 이는 주채무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됐죠? 왜?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니까. 그죠? 보증인은 뭐 돈을 주고 뭔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뭐는 아니야? 유상계약은 아니겠죠? 자,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부터 뭐예요? 보증인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법적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대.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그렇대. 자, 뭐냐, 지금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호의로 한 거라면은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되는, 예컨대, 자, 특별법에 의한 보호는 뭐냐?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간주한대요. 보증기간 3년. 이렇게.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러나 네가 해. 자, 여기 여기 집행하세요. 근데 자,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계약이 포함될 수 있대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대. 자,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자,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대. 아, 연대보증인은 돈의 지급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네. 자, 연대보증인에게도 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위 법률, 자, 이 특별법의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연대보증인 보호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단이기 때문에 이건 다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거자. 기억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거기 기억이요.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바로 앞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지는 못해요. 그죠? 이거 아니야. 대신 받는 거 없어. 자,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뭔데? 채권자하고 뭔데? 누구야? 보증인이죠. 그죠? 근데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채무자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대가를 지급할 사람이 이 사람이지. 유상계약이었으면 물건 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여기 막 이렇게 돈을 주기만 하지 채권자로부터 받을 게 없잖아요. 자, 3번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전혀 상관없죠.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에, 담보물권과 다름없다? 담보물권 얘기 나왔던 거는 그 유상계약 나왔던 거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죠? 채권과 관련된 맥락이었지. 유상계약은 뭡니까?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거 위아래 내용 잘 파악하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어디야? 가의 내용도 같이 보셔야지 정답이 나와요.